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계속되는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시황을 발표를 했습니다. 매매가도 0.18% 오르고 있고,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. 아무리 이 규제를 강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아파트 가격,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좀처럼 이렇게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쓸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? 뭐 627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11호 부동산 정책이나 정말 강력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요 억제책은 결국 공급 억제책이 됩니다. 공급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시그널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전셋값도 그 오르는 게 기본적으로 물건의 감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. 아마 전세값에 전세에 있는 임차인들이 갱신권을 행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. 갱신권을 행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새로운 이런 임차 물건으로 나오는 주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임차 공급의 공급이 또 줄게 되면서 다시 또 그 임대차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. 근본적으로 이게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어떤 해결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자치구별로 오름폭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심지어 그 전에 오르지 않았던 잘 정체되는 지역이었던 관악구는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폭이 큰 폭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외됐던 데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. 경기도도 양상이 비슷합니다. 지금 뭐 광명, 하남, 뭐 과천, 용인, 수지 여기에도 굉장히 오름폭이 올라가고 있고 뭐 매매 거래 허가 구역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왜 묶었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.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한번 묶으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바로 직후에는 몇 달간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조차도 눌러져 있는 게 또 터지고 언제 다시 묶일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일종의 조바심이 나는 그런 민심의 그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거든요. 과거에 이제 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게 가격이 뛰어오른 거 그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민심에 민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크죠. 주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근데 아직도 엄밀히 말하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체감이라는 건 결국 내가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비로소 크게 체감을 하게 되는데 2월 말에 보통 이사철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올라가고 있는 오름폭을 2월 말에 사람들이 절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정말 가급적이면 정말 정말 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집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현실은 시장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그런 어, 어떤 바램보다는 뭐 냉정한 이분리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.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뭐 지금이라도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술하는 게 필요합니다.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내는 게 결국 어떤 수요 억제
부동산 정책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저는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서 빨리 좀 합리적인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